은퇴 후 마지막 꿈이라고 믿었던 그 선택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69 박영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던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났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 그리고 연금까지 합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에 앉아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예상치 못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 아내 정은숙과 함께 천천히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면서 이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쉬라는 아내의 말과는 달리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 있자니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꿔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끌린 건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향기, 손님들과의 소소한 대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때 친구 이종만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도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한 동갑내기였습니다. 영호야, 요즘 시골에서 작은 카페 운영하는 게 대세더라. 내 처남이 양평에서 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손님들이 몰려와서 대박이야. 한 달에 순수익만 500만 원은 나온다던데. 종만이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500만 원이면 우리 생활비로는 충분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초기 투자금은 얼마나 들까? 글쎄, 땅값이랑 인테리어까지 합쳐서 한 3억 정도면 충분할 거야. 너 퇴직금 얼마나 받았어? 저는 금액을 대충 말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면 4억 정도였으니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카페 운영 계획을 이런저런 시뮬레이션해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상의도 없이 저는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근교를 둘러봤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 남양주의 한적한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을 개조한 건물이었는데 주변에 산과 들이 펼쳐져 있어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라면 손님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자연 속 카페를 많이 찾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건물 가격은 2억 8천만 원.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하면 딱 제 예산에 맞았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은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그런 큰 결정을 왜 혼자서 해요? 카페 운영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괜찮아. 종만이 말로는 요즘 이런 사업이 정말 잘 된다더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틀 후 잔금을 치르고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만 5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원목 테이블과 의자, 고급 커피 머신, 아늑한 조명까지 모든 게 제가 꿈꿔왔던 카페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될 거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이제 우리도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거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골짜기를 건너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를.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출근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정장 대신 편안한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의 지저귀미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던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직접 내린 커피향이 가게를 채우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설렘이 가슴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내 은숙이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며칠 지나니 손님들을 맞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은숙이가 싱그러운 미소로 손님들을 맞는 모습을 보면 이런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제가 찾던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심에서 놀러 온 가족 단위 손님들로 가게가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부모들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떤 손님은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으쓱해지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젊을 때부터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취미로 공부했었거든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급하게 배운 것뿐이었지만 손님들의 칭찬을 듣고 있으니 마치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원두값, 전기세, 기타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순수익이 3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에 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은숙이도 여보,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더 욕심이 났습니다. 인근의 소규모 캠핑장을 운영하는 김 사장과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캠핑 오는 손님들에게 저희 카페를 소개해주고 저희는 캠핑장을 홍보해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수제 쿠키를 추가해서 매출을 늘려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일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말 매출이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은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지켜보자. 너무 확장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파악해보면 어떨까? 하지만 저는 곧 입소문이 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커피 머신과 제빙기를 추가로 들여왔습니다. 여름이 오면 아이스 커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결정들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줄은, 달콤한 시작이 언제나 달콤한 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5월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는데 6월 들어서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계절적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꺼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두 곳이 새로 문을 연 것입니다. 하나는 스타벅스, 다른 하나는 투썸 플레이스였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음료들까지. 저희 작은 카페가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말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평일은 더 심각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될 때가 허다했습니다.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4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하루 5만 원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곧 날씨가 선선해지면 다시 손님이 올 거야. 대형 카페는 획일적이잖아. 우리만의 개성 있는 서비스로 승부하면 돼. 은숙이는 매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계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이대로 가면 적금을 깨야 할지도 몰라요. 정말 괜찮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골 카페 성공 비결이라는 글들을 읽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다녔습니다. SNS 마케팅을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팔로워는 늘지 않았고 손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단풍 구경을 위해 더 깊은 산으로 가버리니 저희 지역으로는 발걸음이 더욱 뜸해진 것입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혹시 5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투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정말 확실한 사업이에요.
6개월 안에 2배로 갚아드릴게요. 은숙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곧 카페도 잘 될 거지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은숙이 몰래 아들 통장으로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 아들의 고마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도 잠시, 한 달 후 아들에게서 온 전화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업이 실패했어요.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통장 잔액을 확인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5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오면서 가게 운영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난방비가 폭등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가스비를 보고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굳이 외진 카페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카페로 가서 난방을 켜고 청소를 하고 커피 머신을 점검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은행원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은숙이도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싱그럽게 웃으며 손님을 맞던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하면 안 될까요? 우리 몸이 먼저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투입한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모든 걸 잃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어느 추운 12월 오후, 커피 머신을 닦던 중 갑자기 눈앞이 빙글 돌며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은숙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응급실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이 180까지 올라가 있었고 협심증도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이대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어요. 무리하는 일은 당장 그만두세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원해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 카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의 고정비만 해도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 사이의 균열이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 지영이가 병원으로 문병을 왔을 때의 일은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무리했어요? 오빠한테 그 많은 돈을 왜 주셨어요? 이제 어머니까지 고생시키고. 딸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 잘못이었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보세요, 얼마나 늙으셨는지 아세요? 은숙이는 정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카페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동년배보다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원한 후 어느 날 밤 은숙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요. 우리 둘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둘 다 무너져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일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그리고 아내와의 평온한 일상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숙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둘 다 무너져요. 권리금은 포기했습니다. 그나마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2억에 내놓았지만 몇 달 동안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1억 8천만 원까지 내렸을 때야 겨우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인테리어비 5천만 원은 완전히 날린 돈이었습니다. 고급 커피 머신과 가구들은 헐값에 중고업체에 넘겼습니다. 손에 쥔 건 고작 몇백만 원뿐이었지만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던 날, 은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보다는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 도시로 돌아와 작은 전셋집에 정착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30평이 넘던 우리 집에서 15평 남짓한 곳으로 이사하는 게 처음엔 초라했지만 금세 적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실패감에 우울했습니다.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안부를 물어도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카페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몸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먹고 무리하지 않으니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잠을 푹 잘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는 매일 밤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밤 10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서서히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은숙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당신도 예전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미안해. 고생시켰어. 딸 지영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손녀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5살 손녀 서연이가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라며 손을 잡고 끌 때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지영이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사업 성공이나 큰 돈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 카페를 떠올립니다. 커피 향이 퍼지던 따뜻한 오후와 손님들과의 대화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보, 이제는 조용히 삽시다. 은숙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인생 이막임을 이제는 확신합니다.